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격 대구행 숨겨진 빅피처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작년 11월 22일 입원하셔가지고 2달 반 정도 정말 장기간이죠. 입원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을 하시게 되면 대구시 달성군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의 그 지역,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대구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이 이제 IMF를 닥쳐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쌍용그룹이, 그 김석원 회장이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자진 사퇴를 하자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1998년. 그때의 그 출마를 하는 데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에 상당한 도움을 준 사람이 당시에 TK의 맹주라고 하는 김윤환 대표죠. 김윤환 대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서 공천을 받았을 때의 그 비화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윤환 대표하고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제가 이 정치부 기자를 하는 데에 굉장히 가까웠던 그 이른바 정치인, 소스 정치인 중에 한 분이 김윤환 대표였는데, 그 1998년에 김윤환 대표가 그때 막강할 때였어요. 이른바 이회창 총재를 만든 킹메이커라고 해가지고 막강할 때에 김윤환 대표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유정회로 국회에 진출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구 달성에 출마하도록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분이 김윤환 대표죠. 근데 나중에 김윤환 대표가 이회창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왔을 때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이회창 총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한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달성 공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김윤환 대표가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의 그 의리에 정말 감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이 3개월의 그 지옥 같았던 그 탄핵 과정, 그리고 4년 9개월의 정말 피눈물 흘린 그 억울한 감옥 생활, 그리고 2달 반의 병원 치료, 그 과정을 끝내고서 자신이 정치적 깃발을 처음 꼽았던 은둔 18년을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 사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했던 그 대구 달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절묘한 한수에, 야, 역시 박근혜구나. 역시 박근혜의 정치 감각이 살아있구나. 저는 어제 탄복을 했어요. 정말 저는 탄복했어요. 야, 역시 박근혜구나. 그거였구나. 그 정말 절묘하구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거처를 정했다라는 보도가 나간 후에 이른바 보수의 원로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게 만약에 낙향이라면 하면서 걱정하시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낙향이 아니에요. 절대 낙향이 아닙니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완전히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낙향해가지고 은둔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4년 9개월 그 지옥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이 감옥에 나가면 어떤 수순과 어떤 행보를 해서 내가 반드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 뭐냐? 이 빅피처가 있다는 거예요. 빅피처가 없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굳이 대구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탄핵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그 야심이 없다면 대구에 안 내려갑니다. 예컨대 삼성 서울병원에서 가까운 예컨대 경기도 광주, 경기도 용인에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까치방송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까치방송님. 예. 까치방송님 그거 들으시는구나. 네. 이분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대구로 내려가시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의 그 억울한 감옥생활 속에서도
어느 한순간 내 탄핵에, 내가 당한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그 일념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빅피처를 그렸다. 그 빅피처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삼성동 그 집을 60억에 팔아가지고 28억으로 내곡동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집을 샀죠. 이걸 윤석열한테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억, 한 28억 정도 남은 나머지 돈도 유영하 변호사가 갖고 있다가 벌금으로 다 물어버렸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 첫째는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 회복에 소홀할 수가 없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세 번째는 탄핵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떤 경우든 정치적 제기를 해야 한다는 그 일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상황과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은 대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구로. 첫째, 서울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 만약에 살려면 아파트 그 층하고 위아래층을 모두 사야 돼. 경호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가야 하는데 서울 강남이나 또는 서초동에 같은 경우 지금 대구 달성군에 산 그 집 정도를 살려면 아무리 못 줘도 150억, 16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야.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는 대구 달성의 집은 대지가 1676제곱미터예요. 50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고 방이 8개. 25억 원에 유영하 변호사의 부인 명의로 이 계약을 해가지고 10억을 계약금으로 냈다는 거지. 자, 그러면 25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내가 솔직히 모르겠어. 이건 동생 박지만 회장이 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못해. 어쨌든 25억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경호동이 있어야 돼. 경호동. 청와대 경호처에서 내달 3월 10일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를 하려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시게 되는 그 집을 바라보는 경호동이 있어야 돼. 이걸 과연 서울에서 찾게 된다면 150억, 160억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네, 윤선기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백억의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병원에 가까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대구로 내려갈 경우에 대구의 경북대학병원이라든가 무슨 카톨릭병원이라든가 이런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병원의 의료 자료를 경북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갖다 놓고서 치료를 받아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무방하다. 그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 해요. 그리고 일단 500평 정도 되는 집이 있는데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의 집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을 4년 하는 동안에 받은 선물이라든가 그 기록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가져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상도동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상도동 집에 가보면 정말 엄청난 기록물과 기념사진, 그 다음에 선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빌 클린턴 대통령한테 받은 그 기록물을 무슨 사진, 기록물 같이 찍은 거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른바 박근혜 무슨 도서관이나 기념관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경기도에 보관하고 있는 그 짐까지 다 빼가지고 지금 경기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공간. 그게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우선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다. 두 번째,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강남이나 서초구라든가 또는 무슨 용인 또는 경기도 뭐 오포니 광주니 이런 데에 이사 갔을 경우에 자, 이사 갈 수 있었다 하자 이래. 예컨대 경기도 광주나 경기도 용인에 가도 25억짜리 단독주택을 살 수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왜 대구를 선택했느냐? 왜 대구 달성 자신의 첫 번째 정치적 입문할 때에 깃발을 꼽았던 대구 달성에 이사 가서 살기로 했느냐? 이건 뭐냐? 정치적 재기를 하겠다는 거지. 만약에 서울 인근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는 거야. 그냥 이사 간 거야. 그런데 서울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대구로 내려간다. 그 자체가 엄청난 뉴스니까 엄청난 뉴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야. 조선일보는 인터넷판에 박근혜를 쳐야만 기사가 나와. 일면에, 그러니까 홈페이지 일면에, 인터넷 홈페이지 일면에 내세운 그 신문은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대구로 간다는 게 1번이야, 1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의미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경우에 대구 경북은 나는 완전히 쓸을 거를 봐. 부산 경남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 만약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면 대구 경북이 28석입니다. 국회의원이. 여기서 몰표 나오는 거야. 몰표. 바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노렸다 나는 보는 거야. 이걸 노린 거라. 야, 정말 탁월한 정치 감각이구나. 이걸 노린 거야. 기본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기본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컨대 박근혜 신당이 나오면 그냥 원내 교수단체 20석은 그냥 넘어버리는 거야.
그냥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냥 몰표가 나오는 거야. 몰표가. 여기서 몰표가 나오면 서울 수도권에서도 또 되는 거야. 국민의힘은 그냥 무너지는 거야. 야, 정말 이건 신의 한 수인 거야. 그냥 무너지는 거야. 야, 정말 이건 놀라운 결정인 거야. 역시 박근혜구나. 야, 난 탐복했어. 이건 낙향이 아닌 거야. 이게 왜 낙향이야? 정치적 재기를 위한 그야말로 소리 없는 한 수지. 침묵 속에서 한 수를 딱 놓은 거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될 건지 안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속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평론가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100%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이걸 땅에 묻어버리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지낼 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땅에 묻고 그냥 가겠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예요. 아버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그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와 함께 매도돼 왔던 본격적으로 매도돼 왔던 지난 5년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포기할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정치적 재기를 하고야 말겠다는 정말 추상 같은 의지인 거야. 두고 보세요. 노무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이가 대통령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 고향에 내려갔을 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그 파문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뭐냐? 감옥에 갈 뻔하다가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이건 김대중이가 자신의 고향 목포, 자신이 첫 번째 국회의원 나왔던 그 목포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노무현이가 고향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일대 국회의원이 전부 다 노무현 똘마니가 금배지를 달았고 거기에서 경남지사 김경수가 나왔잖아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현상국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달성 선택은 대한민국의 선물입니다. 자, 두고 보십시오. 하나하나. 그러니까 1998년 내가 국회의원이 처음 된 대구 달성. 여기다가 다시 자기 집을 차리겠다는 것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기본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누가 하겠냐 이거야. 이런 결정을 누가 하겠어요? 역시 박근혜구나. 저는 이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으로 내려가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1998년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유학할 때에 98년입니다. 그때에 그 일본에서 만난 정치인들, 자민당 정치인들, 또 자민당의 그 정치인 보좌관들, 그 사람들 중에 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정치인은
정치적 위기에 닥치면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시작한다. 일본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고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 일본 정치인들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전통. 일본 정치인들은 절대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죠. 1636년 병자호란 때에 이른바 조선이 명나라를 대명 의리론으로 가야 될 거냐, 명나라를 계속 떠받쳐야 될 거냐, 아니면은 후금 청나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거냐, 이걸 놓고서 이른바 노론의 송시열은 명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른바 숙명론, 대명 의리론을 주장했죠. 근데 그 문화상이었던 명제 윤중 선생은 아니다. 이건 후금 청나라로 의견 노선을 동맹을 바꿔야 된다. 여기서 의견이 갈라지자 바로 윤중 선생은 자기 식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인 논산으로 갑니다. 논산. 네. 우리 집안 얘기지만. 이게 바로 뭐냐? 고향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는 어떤 걸 기억하냐면 2017년 10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시고서 한 6, 7개월이 있던 때예요. 그때 제가 뉴스를 접하고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돼 있었대요.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에 서울구치소로 구속이 됐으니까 3월이니까 4, 5, 6, 7, 8, 9, 10 6, 7개월 정도 됐을 텐데 언론을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일본의 삼국지라고 하는 대망, 그 엄청난 양입니다. 대망을 서울구치소에다가 넣어들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삼국지라고 하는 그 대망을 지금 통독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자기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그 빅피처를 그리는 작업에 들어갔구나. 일본의 그 대망이라는 게 원래 그 책 제목이 독구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독구가와 덕천 집가 가강 독구가와 이에야스예요. 독구가와 이에야스가 누구냐?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쇼군이죠. 이 양반이 계기를 모색하고 있구나. 이 엄청난 소설입니다. 엄청난 소설이에요. 이 일본의 이 전국 통일. 일본은 사무라이 국가예요. 사무라이 국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독구가와 이에야스. 그 독구가와 이에야스, 일본의 전국 통일을 성공시킨 독구가와 이에야스를 둘러싼 일본의 삼국지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대망이라는 저 동아문화사의 그 고종일 대표가 번역한 책이 바로 대망입니다. 대망. 다 완전히 난도질이 돼 있는데 감옥에서 독구가 이에야스의 대망을 보는구나. 제가 무릎을 쳤어요. 대구에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대구에 내려간다는 그 의도는 뭐냐? 나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기본을, 내가 정치를 다시 재기할 때에 현실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세력을 가장 효율적이고 극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대구다, 대구. 그런데 서울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간 게 뭐냐? 바로 일본 정치에서 말하는 정치인이 위기를 겪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을 때에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 것처럼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지. 서두르지 않고. 일본의 이른바 일본 전국 통일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마침내 성공이 돼가지고 이른바 에도 막부 1603년에요. 그 전까지는 일본은 완전히 그 분열 국가였거든. 각 지역의 맹주들이 나눠서 갖는 이 일본을 1603년부터 1867년 이른바 1868년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일본의 통일 일본을 가져오게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건 일본의 대표적인 이른바 인내의 정치인입니다. 인내의 정치 지도자.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서 다 이룬 줄 알았는데 부하의 배신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과 우리 한반도 임진왜란과 이 정유재란을 일으킨 바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에 염증을 느낀 그 일본의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붕괴가 되군요. 그 붕괴된 정권, 그 붕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본을 통일시킨 게 누구냐? 바로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다룬 일본의 삼국지라고 하는 그 대망을 박근혜 대통령이 읽었다. 이게 지금 대구에 내려가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여러분, 그 대망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예요. 두견세. 일본 전국 시대 통일에 기여했던 3명.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네? 죽여버리고 새로운 새 세를 가져와라. 이랬다는 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어라. 울게 만들어라, 이게. 목을 비틀어서라도 울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근데 박 대통령이 읽었다고 하는 이 독구가와 이에야스는 득연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야. 울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 박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간 건 뭐냐? 득연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나는 반드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그러한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득연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한테 윤석열을 지지해달라.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4년 9개월을 하면서 어떻게 뉴 박근혜로 바뀌었는가를 모르고 하는 소리야. 어림없는 소리가. 어림없는 소리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볼 때 대구까지 내려가는 걸 보면 이런 결단을 누가 내리겠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이 정도는 이미 안목에도 없는 거예요. 이런 탄핵 배신자들, 부역자들, 이 변절자들이 만든 이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이 만든 윤석열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독하게 독한 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득연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한 이 바로 독구가와 이에야스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부를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고 봐요. 또 그래야 한다고 봐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발 나와달라고 요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 이미 이른바 이불 악의 한 명 중에 한 명을 악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한 자신의 말이 현실화되는 그 날이 나는 올 거를 봐요. 네. 여러분 쫙 설명이 되죠? 이해가 되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떨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간다. 이 뉴스가 어제 오후 한 4시, 3시쯤 나왔을 때에 여러분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좀 의견 좀 올려보세요. 지금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간다는 거처를 완전히 대구로 옮기겠다 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에 가장 놀랄 사람이 누구냐가, 이야, 김건호 씨, 윤석열 딱 나오네. 홍준표, 유승민, 이야,
김건우 씨가 윤석열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 아니야. 놀라운 일이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에 정말 기겁하면서 놀랬을 사람을 딱 찍어라. 나는 윤석열이라 봐요.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바보들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2월 22일 날 무슨 퇴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2일 날 퇴원을 해가지고 대구로 내려갈 경우에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생중계할 거예요. 드론 띄워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에 대한 TK 지지도는 역대 이른바 한나라당 뭐 이렇게 하는 그 역대 야당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윤석열을 도저히 찍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상북도 국민의 이른바 정신 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란을 물고 올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간다는 이 보도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이른바 그 국민들이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펄펄 뛰는 거지. 네? 펄펄 뛰는 거예요. 김대중이가 감옥 갔다 왔다가 목포로 내려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거기 그 경북 구미 선산 출신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 거야. 대한민국 보수 자유우파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거예요. 한 획을 긋습니다, 이건. 네? 두 번째, 누가 제일 놀랐겠어, 두 번째. 유승민이죠, 유승민. 유승민이에요. 아, 내가 대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구나. 윤창중이가 2020년 4.15 총선 전에 1년 전에 내려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 대구 시민 여러분, 심판 내려주십시오. 라고 윤창중이가 내려갔죠.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말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제가 대구에 내려갔을 때 저를 알아보고서 저를 붙잡고 울먹이고 통곡한 대구 국민들, 대구, 경북, TK, PK 국민들이 한두 명인 줄 압니까? 제가 대구 동구에 내려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를 청산하자고 제가 사무실에 대구 어느 누구도 그런 박근혜 박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유승민의 유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대구 경북 정치인이라는 게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지금 오줌을 쌀 거라고, 오줌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간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나는 정말 환희야. 내가 유승민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내려갔는데 유승민의 똘마니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와가지고 출마를 해서 윤창중이를 완전히 그 엄청나게 불어났던 그 바람이 일순간에 꺼지면서 어제까지 유승민이가 대구 동구을에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유승민 배신자 유승민에 대해서 분노했던 대구 시민들이 어찌된 일인지 유승민의 완전히 똘마니 영남대학교 체육과 배구 선수 중퇴자를 압도적으로 찍어주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찍어줬어요. 제가 분노했죠. 그렇지만 역사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승민이가 그 지역에 자신의 똘마니를 공천받게 해서 출마시켜서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한 이유가 뭐냐? 2024년에 유승민이가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 똘마니를 심어놓은 거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 있는데 대구 달성군에 딱 터를 잡고 있는데 저야 대구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대구의 이른바 그 지역주의에 제가 참 꺾였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리지널 대구 사람이야. 대구 중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났어요. 1952년 2월 2일 6.25 때 아버지 고향이 구미선산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산다는 건 뭐냐? 유승민은 대구에 이제 출마는커녕 대구에 내려갈 수도 없다는 거야,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이 배신자들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지. 탄핵 때의 62명의 그 탄핵 배신자 중에 대구 경북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특히 대구, 유승민, 주호영, 대구 서구의 김상훈이, 네? 지난번 총선 때 대구 시민들이 다 국회의원 또 다뤄줬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신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주호영, 그 다음에 김상훈이, 그 다음에 김재원이, 네?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떠냐? 정권 교체만 할 수 있다면 윤석열을 찍자라고 가장 먼저 총 떼면 그 김재원이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은 100%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된 거죠. 역사의 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네? 역사의 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 윤석열을 내세워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려고 했던 그 세력에 치명타를 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에 참여했던 1000여 명을 수사하고 그중에 200여 명을 감옥에 보내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 전부 다 감옥에 가 있어요. 200명 중에 199명이. 예컨대 1000여 명의 가족이 완전히 패가 망신당한 거야. 200여 명이 받은 그 징역은 100년이 넘어. 두고두고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왜 생각하지 않았겠냐 이거야. 왜? 당연히 생각했을 거라 이거야.
그렇구나. 대구 경북에서 나를 배신한 자들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 부산 경남은 또 면제가 되느냐? 탄핵 배신자 62명 중에 또 상당수가 부산 경남인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야.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국회의원 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 5번씩 된 인간들이 탄핵 때 무조리 찬성표를 던진 게. 에? 이 자들이 지금 뭐냐?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 그랬잖아요. 예? 이건 정말로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책의 서문에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운,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모든 짐을 지운 사람이 누구야? 유승민, 김무성 아니야. 주호영 아닙니까? 아니 대구 서구에 김상훈이라고 대구시청에서 국장하던 사람이 대통령 뭡니까? 국회의원 된 건 뭐야? 박근혜 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홍준표가 네? 지금 대구 수성을에서 수성갑은 주호영이고 을은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당선된 거 아니에요. 윤창중은 떨어지고 윤창중은 고향 사람이 아니다고 떨어뜨려버리고 홍준표가 됐잖아요. 그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짓을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일주일에 4번씩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두 손에 쇠고랑 쭉 차가지고 재판장 끌려다닐 때,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강제 퇴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강제 출당시킨 사람이 누구야? 홍준표 아닙니까? 뭐 대구시장에 나간다? 이번에 6월 1일 날 대구시장 출마에 나간다? 홍준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을 거야. 홍준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하, 이야. 정말 얼마나 통쾌한 일이냐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지난 5년 2개월 동안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지조를 지켜온 세력과의 대결이에요. 사실상은.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 이른바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느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 문제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윤석열을 떠올리면은 아무리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 하더라도 윤석열을 찍을 수 없다는 그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15%에서 최소 25%는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저렇게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아니고 또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로 진정한 석구대죄를 수십 번 했다면 지금
이 대통령 선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철수하고 무슨 단일화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윤석열의 독주로 가는 거야. 독주로. 홍준표는 대구시장 물 건너 간 거야. 또 한 사람 누구냐? 지금 현재 대구시장 권영진이야. 이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그 탄핵에 시달릴 때에 대구에 있는 시장이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났을 때에 대구시장이 새누리당 출신 대구시장 권영진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왔을 때 나와보지 않은 거야. 문재인이가 왔을 때 나왔어요. 권영진이가. 윤석열이가 작년 3월 4일 검찰총장 그만둘 때 대구 내려갔죠. 그때 대구지검 앞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대구시장 권영진이가 꽃다발 렸다. 꽃다발.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식사라도 모셔야 할 텐데 우리 총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모시게 됐다고. 야, 정말 된설이 맞는 거만 된설이 맞아. 맞게 돼 있어요. 미리 샴페인을 터뜨린 필요도 없지만 이건 맞게 돼 있다고. 통쾌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더 자중하면서 더 참아야 돼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짓은 요만큼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원진이 똑바로 들어 똑바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그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정말로 자중해야 돼. 함부로 나서가지고 이른바 박근혜 팔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끝나갑니다. 홍준표 끝나가고 유승민 끝나가고 김무성 끝나가고 62명 배신자 중에 살아남은 16명도 다 끝나갑니다. 홍준표까지 17명.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의 판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불이 붙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거처를 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런 해석을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는 독립운동했다고? 독립운동했다고? 한동훈이가. 아니, 윤석열 한동훈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누구야? 윤석열입니다. 그 밑에 완전 실무자가 한동훈이에요. 부인 김건희가 이명수하고 통화한 7시간 45분 중에 나오잖아요. 한동훈한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얘기하면 된다. 한동훈이는 뭐야? 윤석열의 완전 집사야, 집사.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두집 잡아가지고 어떻게 난도질할 건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서울중앙지검장 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무슨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완전 사기야.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을 한동훈이가 하고 검찰총장을 한동훈이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난도질하고 작살낸 게 누구야? 이게 한동훈인데. 한동훈이가 문재인하고 뭐 어쩌겠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한동훈이가 독립운동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요. 이걸 알아요. 난 안다고 보는 거야. 대구에 왜 내려가겠냐, 왜? 대선을 앞두고. 이 기사가 왜 나왔겠냐, 이거야. 이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고. 검사 20명의 특검이 역사상 최대 규모 110명이야. 110명이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1000명을 수사해가지고 다 감옥에 보낸 거예요. 1000명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되니까 잡아넣은 게 누구냐? 네? 그 이명박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인사가 뭐냐?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이었어요. 그 윤석열이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이명박 신상털이 들어간 거예요. 1년 7개월 만에 이명박 대통령 잡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6개월 구속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판단이 들었다. 진실은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법정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빅피처가 실패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게 멀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에 난 기사처럼 이번에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은 만족하기 어렵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전국 불안으로 갈 겁니다.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선거에서 진 쪽은 감옥에 갈 겁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혼란, 정치 불안이 나올 거예요. 그 정치 불안 속에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